제1회 크라운 혜택의 16강전 7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강승민 선수와 신민준 선수의 대국이 준비되어 있고요. 목진석 해설위원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2017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내일이 되면 새로운 한 해, 무술년 개띠의 해가 오는데요. 네. 오늘 대국하는 강승민 선수도 바로 개띠라고 합니다. 네. 94년생이죠. 94년생이니까 내년이면 자신의 해를 맞이하게 되고요. 그리고 신민준 선수는 대국 상대인 신민준 선수는 오늘 대국이 10대 마지막 대국이라는 거 아시나요? 내일이면 20살인가요? 네, 신민준 선수가 20살 된다는 게 사실 믿어지지가 않는데, 믿기지가 않는데, 아무튼 내년이면 20살이고, 하루 남았습니다. 오늘이 10대 마지막 대국입니다. 네, 오늘 두 선수 다 좀 의미가 깊은 대국일 것 같은데요. 자, 먼저 대회 정보부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크라운 혜태가 후원하고 한국기원이 주최 주관합니다. 제한 시간은 각자 10분에 추가 시간 20초가 주어지는 피셔 방식이고요. 우승 상금은 3천만 원, 준우승 상금은 1,200만 원이 주어집니다. 만 25세 이하 프로기사가 참가하는 크라운 혜택은 박정환 구단과 신진섭 8단이 랭킹 시드를 받았고요. 32강 토너먼트로 본선이 진행됩니다. 네, 이제 16강전 대진표. 강승민 선수와 신민준 선수의 7번째 경기, 그리고 박현순 선수와 김진희 선수의 마지막 8번째 경기만 치러진다면 이제 8강 자리도 다 채워지겠습니다. 네, 8강의 면면이 정말 화려한데요. 네. 왼쪽에 박정환 선수와 변상현 선수의 대결이 눈에 띄고 오른쪽 조에도 이동훈 선수와 신진서 선수가 딱 8강에 만났고요. 네. 서른준 선수와 송지훈 선수의 신의 대결도 눈길이 갑니다. 네. 네, 오늘 두 선수 다 의미가 깊은 대국인데요. 특히 신민준 선수는 올해가 마지막 이제 10대라니 정말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리게만 생각했었는데 이제 내년이면 어엿한 청년이고요. 10대 마지막 대국이기 때문에 본인도 의미 깊은 대국 잘 마무리를 하고 싶을 겁니다. 네, 2017년도 12월 31일 마지막 날인데요. 제1회 크라운 혜택의 16강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 두 선수가 크라운 혜택에서 대국을 치르게 됩니다. 백번의 신민준 선수, 100번의 강승민 선수입니다. 네, 두 선수 모두 좋은 한 해를 보냈습니다. 강승민 선수는 KB 바둑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우승상을 받았었고요. 네. 랭킹도 연초와 비교해서는 10계단 이상 상승을 하면서 아주 좋은 2017년을 보냈습니다. 자, 무엇보다 2017년 하면 이 선수를 빼놓을 수가 없죠. 네. 농심배 6연승으로 화려하게 스타덤에 올랐고 또 랭킹도 10위권으로 진입을 하면서 이제 정말 정상을 향해서 노크를 하고 있는 신민준 선수입니다. 각자 10분의 추가 시간 20초가 주어지는 피셔 방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저는 신민준 선수와 신진서 선수의 그 영재 입단 대회를 통해서 이제 입단을 했잖아요. 네. 두 선수의 그 입단 사진이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네. 최근에도 간혹 이제 기사나 잡지에서 그때 사진을 볼 수가 있는데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요? 깨물어주고 싶은 만큼 귀여운데 벌써 20살이라니. 또 신진서 선수는 내년에 19, 또 후년에 20살. 네. 정말 세월이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지만 시간이 참 빠릅니다. 네. 강승민 선수도 내년이면 황금 개띠의 해 무술년이라고 하는데요. 본인의 그 해를 맞아 좋은 성적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강승민 선수는 전에도 밝혔듯이 꽤 비관파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신민준 선수는 비관파인가요, 낙관파인가요? 신민준 선수는 이렇게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것 같지는 않아요. 치우친 것 같지는 않고 뭐 특별히 낙천적이다 또는 뭐 낙관적이다 또는 비관적이다 이런 느낌은 크게 못 받습니다. 그렇지만 수법에서 드러나는 것으로 이제 그냥 추리를 또는 느낌으로는 유리에도 좀 더 강하게 두려는 느낌은 몇 번 받았었거든요. 유리한 국면에서 간명하게 처리하는 것보다는 좀 강하게 두면서 오히려 그렇게 풀어나가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특히 이번 농심배 6연승 대국 중에 그런 장면이 여러 번이 있었어요. 분명히 유리한데 간명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화를 통해서 판을 네. 풀어나가려는 그런 장면을 여러 번 봤습니다. 국후 인터뷰에도 그렇게 했던 말들이 좀 네. 생각이 나네요. 그만큼 부분적인 변화나 수익기 이런 것에 자신감이 있다는 뜻이겠고요. 다만 농심배에서는 그것이 좀 지나쳐서 역전을 당할 뻔한 적이 몇 번 있긴 있었어요. 네. 하지만 그래도 잘 그것을 마무리하고 또 이번 농심배 6연승을 하면서 부쩍 성장을 했다고 느낀 것이 바둑의 내용도 초중반 상당히 좋았지만 좀 흔들릴 만한 장면에서 상당히 냉정하게 침착하게 처리하는 장면이 몇 군데 나오면서 그런 것을 보면서 상당히 좀 성장했구나, 성숙해졌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많이 성장했다는 말을 또 남기기도 네, 했고요. 아무래도 정말 강한 기사들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는 것만큼 그래서 자신감이 생기는 것만큼 좋은 약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정말 어린 기사들, 성장하는 기사들에게는 가장 좋은 성장 촉진제이고 가장 좋은 성장 방식인 것 같아요. 신민준 선수는 역시 올해 2017년 하면 농심배가 가장 큰 이슈가 되었고 가장 본인에게도 기억에 남는 성적일 것 같은데 네. 역시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더 하자면 대국 전날 이제 선봉장으로 결정이 된 직후에도 상당히 긴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본인도 인터뷰 나중에 6연승 후에 밝힌 적은 있습니다만 그때 옆에서 보는데도 좀 많이 긴장을 하는 게 티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대국 전날 이제 그 당시 그 허영우 코치 방이었나요? 신민주 선수 방이었는지 아무튼 한 방에 모여서 이제 전 선수들이 같이 포석 연구하고 상대 기보 연구하고 하는데 신민주 선수가 이제 흑을 잡으면 어떤 포석을 쓸 것인지 백을 잡으면 어떤 포석을 쓸 것인지 대충 연구를 하고 상대인 첫 상대인 판팅이 선수 대국도 연구를 한 다음에 이제 혼잣말 비슷하게 내 첫 수를 어디 둬야 되지 뭐 이런 것부터 이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이제 마음 편하게 가지고 마음 편하게 두는 것이 낫다라는 조언을 해주긴 했는데 네. 이제 한 판 한 판 이길 때마다 자신감이 말하는 거에서부터 두는 것 바둑 내용부터 자신감이 부쩍부쩍 붙는 게 네, 다 느껴지더라고요. 느껴지더라고요. 역시 첫 시작이 좀 중요하긴 네. 한가 봅니다. 특히 농심배는 다른 삼성화재배나 LG배나 또 다른 중국의 세계대회 개인전과는 다르게 또 훨씬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도 단체전이기 때문에 훨씬 좀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네. 선수들이 더 그런 중압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대국은 서로 귀를 굳혀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왠지 서로 굳혀가서 그런지 몰라도 모양 바둑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서로 모양을 펼쳐간다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서로 계속 모양을 펼치는 바둑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서 흙이 걸쳐간다면 또 다른 한 판이고요. 이쪽 굳히는 수 여러 가지 선택이 있겠습니다. 이제 신민준 선수도 랭킹 10위 이렇게 들었다는 뜻은
정말 많이 일단 발전을 한 것 같고 네. 내년에는 이제 한 자릿수에 들어가는 걸 목표로 삼을 것 같네요. 뭐 한 자릿수에서도 더 높이 올라가서 안정적으로 이제 안착을 하고 또 뭐 본인 이 세계 대회에서 아마 좀 욕심을 낼 겁니다. 그게 뭐 세계 대회가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또 세계 대회에서 성적을 내야만이 기사로서 인정을 많이 받잖아요. 네. 이렇게 세계 무대를 밟아본 선수들은 오히려 이제 더 큰 꿈을 꾸게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경험이 좀 부족했던 선수들은 오히려 조금 더 목표가 왠지 좀 작다고 할까요? 좀 그런 느낌도 드는데 네. 그만큼 아직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강승민 선수가 네. 세계 무대 본선에 오르는 것 몇 번 보긴 네. 했지만 좀 특별한 어떤 모습은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요. 강승민 선수가 예선은 여러 번 뚫고 올라간 적이 네. 있고 본선에서도 뭐 중국의 강자들을 꺾고서 한 라운드 정도 진출을 한 적은 네. 몇 번 있습니다. 근데 그 이상 이제 올라가지는 못했는데 아직까지는 그 이상을 뚫지는 못했는데 역시 한 번 뚫고 나면은 이게 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네. 한번 뚫고 나면 이거 할 수 있네. 그럼 다음 단계까지 한번 도전해 볼까라고 하면서 자꾸 목표가 높아지는 거죠. 네. 강승민 선수도 그 벽을 좀 빨리 뚫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 그 벽을 뚫지 못하고 계속 거기서 막혀버린다면은 목표를 높게 설정하기가 어렵지만 강승민 선수는 꾸준히 그래도 본인의 성적을 높여 나가고 있고 랭킹이라든지 또 성적이라든지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요. 최근 뭐 이제 1, 2년 안으로 한번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면 자신감이 확 상승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국의 신예 기사들 지금 뚜렷한 성적을 내는 신예 기사들이 물론 많이 있지만 몇 명을 꼽아보자면 이제 나이대로 좀 순서를 나열해 보면 97년생의 변상희 선수와 김명훈 선수가 있고 네. 98년 이동훈 선수가 있고 그다음에 99년 신민준 선수, 2000년 신진서 선수가 이렇게 5명이 현재 신예 기사들 중에서는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요. 네. 또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러 바둑 그 매체에 좀 부탁을 드렸었어요. 이 5명을 좀 한데 묶어서 명칭을 만들어 달라고. 아, 중국은 예전부터 뭐 육소룡, 그랬었죠. 십소호, 네. 그다음에 뭐 그 밑으로도 쭉 명칭이 있습니다. 그렇게 묶어 놓으면 이 선수들끼리도 상당히 자극이 되고 서로 더 경쟁 의식이 생겨서 저 선수가 성적을 내면 나도 더 네. 내야겠다. 이게 사실 한국에서도 송아지 삼총사, 지금은 항소 삼총사라고 부르지만 송아지 삼총사가 이렇게 한 군데 묶어 놓으니까 서로에게 좋은 자극이 그렇죠. 됐었죠. 다른 친구가 성적을 내면 나도 거기 뒤처지지 않기 네. 위해서 더 열심히 하고 그래서 좋은 자극이 되고 하면서 같이 성장을 했듯이 이 5명을 한번 같이 묶어서 많이 좀 이제 언론이나 매체에 좀 노출시켜 주십사 부탁을 드려서 네. 아마 새해부터는 좀 이렇게 뭐 명칭이 정해져서 이 5명이 많이 좀 등장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5명의 선수들도 서로 자극을 받고 서로 좋은 이 경쟁자로서 좀 성장을 같이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바둑팬 분들이라면 네. 그 이름을 직접 지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신민준 선수는 우상귀 쪽에 한 칸으로 이제 받아두었고 전체적으로 모양을 넓히려는 뜻이었던 것 같아요. 네, 한 칸으로 받은 것은 결국 오늘 바둑은 좀 모양 바둑으로 네. 세력 위주로 가겠다라는 뜻이었고 강승민 선수가 하나 갈라쳐 둔 것은 큰 모양을 허용하지 않고 우선은 모양을 좀 잘게 갈라서 가겠다라는 뜻입니다.
16강전 7번째 경기를 치르고 있는 강승민 선수와 신민준 선수의 프로필입니다. 네, 신민준 선수는 아까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듯이 1999년생이고요. 이제 내일이 되면 바로 20살이 됩니다. 그리고 강승민 선수는 1994년생이고요. 내년에 개띠해를 맞아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선수는 강승민 선수가 도장 선배이죠. 네. 5년 선배이고 이제 나이로는 5년 선배, 입단은 2년 선배. 상대 전적은 1승 1패. 한 판씩 주고받았네요. 5분 남았습니다. 하나 갈라쳐 두고 자산기를 붙인 것은 큰 모양을 허용하지 않고 이 갈라쳐 둔 것만으로도 우선 흙이 다음 한 수, 뭐 이렇게 벌려 오더라도 밖으로 뛰어나가면 처리가 가능하니까 큰 모양을 우선은 좀 주지 않겠다라는 뜻이고요. 원래 갈라치기도 한 칸 더 밑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네, 밑으로 갈라친다는 것은 흙이 어느 쪽을 다가오면 반대쪽을 벌려서 자리를 잡겠다라는 네. 뜻이었고요. 지금의 갈라친 수는 역시 하나만 교환시켜두고 손 빼자라는 뜻이었죠. 네.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미끄러져 들어가서 자리를 잡는 것도 있고 또 하나 교환만으로도 큰 모양을 흙이 쌓아나가기는 조금 방해가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민준 선수는 이쪽에서부터 전단을 구해가고요. 신민준 선수의 의도는 돌이 중앙 쪽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면 자연스럽게 행마를 하면서 이 돌을 이제 결국은 자연스럽게 제압 또는 공격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양쪽을 엮어서 행마를 하겠다는 뜻이죠. 일단 두 개의 돌을 연결시켜 주진 않겠네요. 네. 백은 중앙으로 우선은 나오는 게 급선무죠. 물론 이런 식으로 벌리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네, 밭전자는 상당히 적극적이고 그럴듯한 감각적인 수네요. 일단 밭전자는 가운데 약점이 눈에 네. 먼저 띄잖아요. 어떻게 그래서 될까요? 고수의 밭전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밭전자는 상대가 가운데를 갈라왔을 때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준비가 되어 있는 고수만이 들 수 있다. 그런 뜻인데 지금은 이렇게 오면은 찜는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붙여서 행마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물론 찜는수가 꽤 악수이긴 하지만 이렇게 막아서 두면 흙도 악수를 두었기 때문에요. 날일자로 둔다면 보통이긴 하지만 네. 흙도 같이 한 칸 띄어나온 자세가 당당하기 때문에 흙으로 하여금 행마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하게 만들겠다. 가령 이런 식으로 흙이 행마를 해야 된다면 좀 위축되게 만들었잖아요. 좀 더 욕심내서 이렇게까지 씌워갈 수도 있겠고 날일자로 두는 것은 지금 축은 안 되지만 뭐 나중에 이쪽이나 이쪽으로 왔을 때도 흙의 약점을 노릴 수가 네. 있죠. 그래서 당장 흙이 갈라오는 것만 견딜 수 있으면 흙의 행마도 훨씬 불편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 밭전자의 의미이고요. 흙의 입장에서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식의 행마는 아마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뭐 반격을 꾀하든지 아니면 좀 사이드 스텝을 밟아서 이런 식으로 당장 상대를 안 해주는 것도 있겠고요. 우선 밭전자는 좋은 감각으로 보입니다. 네. 뭐 지금 당장 이수가 성공이다 실패다를 논하기보다는 그래도 평범하게 이렇게 뛰어나가는 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판을 꾸려나가겠다라는 의도가 보이고요. 최대한 좌측으로 가면서 우변 백한점에 대한 좀 피해도 네. 주지 않으려는 뜻도 있는 것 네, 같고요. 그렇죠. 이쪽으로 자꾸 돌이 좌측으로 빠져나가야 이 네. 돌과 연관이 없이 따로 수습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수로 한 칸을 뛰어서 가는 것은 뭔가 자연스럽게 엮일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5분 남았습니다. 최대한 좀 거리를 두고 행마를 하겠다라는 것도 아마 강승민 선수의 머릿속에 있었을 겁니다. 신민준 선수도 지금은 좀 시간을 투입을 해서 다음 수를 좀 신중하게 둬야 되죠. 바로 나오네요. 네, 어깨 짚어서 지금은 이런 행마도 역시 백이 다가왔을 때 흙이 불편하고 그렇다고 입구자 두기에는 조금 느려 보이고 처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우선은 이돌과 당장 상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형태를 갖춰둔 다음에 그 다음에 갈 나간다든지 그 다음에 중앙을 진출한다든지 한 템포 쉬어가면서 천천히 두겠다라는 뜻입니다. 강승민 선수의 밭전자 행마는 날일자와 딱 한 줄 차이이지만 정말 많은 것을 좀 느끼게 해주네요. 네. 자, 여기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위로 밀어 올리는 수, 아래로 미는 수. 날일자도 생각할 수 있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적극적이긴 한데 이것은 흙이 그때 붙이고 나오면 다음에 흙이 막아가는 자세가 워낙 좋아서 대개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전투입니다. 흙에게는 기댈 곳이 있군요. 네. 자, 위로 밀었고요. 그렇다면 흙도 중앙으로 같이 나올까요? 네, 가장 보통은 뛰거나 늘어서 두겠죠. 뛰는 것이 우선 일감이네요. 가장 강수를 선택하라면 붙이고 끊는 수도 뭐 생각은 할 수는 있는데 이것은 가만히 늘어두어도 느는 것은 이돌이 지금 충머리로 작용을 하고 그런가요?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 수급을 방비하려면 이런 식으로 전투를 해나가야 되는데 좀 흙이 부담이 많습니다. 상변도 아직 미생이고 이쪽을 중앙 쪽을 백에게 막히는 날에는 좌변 쪽이 엄청나게 커질 수가 있고요. 흙은 당장 그래서 붙인다든지 이돌에 대해서 응수를 하기보다는 그냥 제 갈 길을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강승민 선수의 밭전자 행마가 흙을 정말 고민하게 네. 만드네요. 지금 어깨 짚은 수를 둔 후에 생각을 한다는 것은 보통은 어깨 짚은 다음에 하나 뛰는 것까지가 많이 두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를 두었을 때 뭔가 실은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신민준 선수가 쉽게 착점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깨 짚었을 때는 원래 3분 남았습니다. 뭐 처음에 계획으로는 여기까지를 그렸을 텐데 네. 밀면 당연히 뛰는 곳까지 여기서 뭔가 실은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신민준 선수도 쉽게 착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수가 어떤 수일까요? 붙이는 것은 그때 뭐 이런 식으로 행마를 하게 되면 중앙 쪽으로 흙돌이 많이 와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고요. 자, 어딜까요? 아니면 느는 것과 한 칸 뛰는 것을 고민하고 있을까요? 네, 느는 것도 가능한데 날일자 왔을 때 한 번 더 받아야 되는 형태고요. 아예 다른 쪽에서부터 실마리를 풀어나갑니다. 여기를 붙여달라는 뜻이거든요. 네. 보통은 이돌과 이돌이 당장 한 수로 차단이 되니까 이렇게 받는 것은 안 되고 네, 붙여서 둘 때 젖히겠다 아니면 늘겠다. 젖혀서 가장 타이트한 수를 선택을 네. 했습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라는 격언대로 지금은 중앙 쪽으로 나가면서 이돌을 안정시키고 빨리 나가는 것보다는 안에서 변화를 통해서 또 흑백을 압박하면서 모양을 갖추어 나가겠다는 뜻이고 상당히 타이트한 수법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던 그 기풍과도 약간 좀 들어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네요. 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것. 네. 이렇게 놓고 보니 백도 약점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네. 지금 당장 어려운데요.
역시 흙이 찔러가면은 차단이 되는 형태라서 네. 있는 것은 모양이 좀 뭉쳤죠. 음, 돌이 이런 돌들이 좀 쓸모없는 자리에 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요. 우형과도 비슷하고요. 네, 끊는 것은 이 한 점을 잡을 수는 있지만 역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 안에서 살더라도 중앙 쪽이 차단이 되면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처럼 호구 치는 수가 우선은 절대고요. 여기서도 이 약점이 남아 있는데 그렇다고 네. 여기를 지키기는 좀 싫고 좀 적극적으로 둔다면 붙여서 그냥 받아서 받아두네요. 이 수는 가장 단단한 수이긴 한데 붙이는 것은 이쪽으로 찔러오는 것이 싫었다라는 뜻이겠네요. 가장 단단하게 침착하게 받아둡니다. 백이 호구 쳐서 흙이 늘어든 수로 이제 상변 쪽을 좀 어느 정도 지키겠다는 뜻의 행마였을까요? 흙이요. 네. 네, 여기에 모양을 갖추었기 때문에 다음에 밀어 올린다든지 하면 흙이 당장 크게 공격당할 돌은 아니죠. 어느 정도 모양과 탄력을 갖추었고요. 여전히 흙은 상변 쪽에 한 수 어딘가를 두어야 됩니다. 밀어 네. 올린다든지 한 칸 뛴다든지. 생략하고 마땅히 다른 곳을 둘 만한 것도 잘 안 보이고 백에게 여기를 젖힘당한다든지 아니면 아래쪽으로 좀 근거를 뺏긴다든지 하면 이 돌이 좀 시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칸을 띄워두는 게 가장 간명하고요. 신민준 선수라면 또 어떤 어려운 변화를 또 생각하고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네. 이었네요. 지금은 더 이상 백이 가장 단단하게 지켰기 때문에 더 이상 네. 변화를 구하는 수는 잘 안 보이거든요. 이 수로 이런 것을 붙여서 버텼으면 흙도 변화를 통해서 판을 풀어 나갔을 텐데요. 지금은 백이 가장 단단하게 지켜두어서 흙도 우선 뛰어나오는 수가 급선무이고 자, 여기서의 백의 한 수가 또 궁금합니다. 어떻게 판을 좀 풀어 나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돌을 계속 위생으로 만들면서 동행하자는 뜻에서는 상변 쪽에서 뭔가 흙의 근거를 뺏어가는 수 또는 좀 발빠르게 이 한 점도 처리를 하자는 뜻에서는 이 선으로 미끄러져 들어가서 좀 집으로 득을 보고 버티는 것. 가장 무난하게 우선 이 돌부터 완벽하게 처리를 해두고 보자라면 한 칸 뛰는 수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네. 2분 남았습니다. 기풍에 따라서 다음 수가 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강승민도 비관파라고 알려져 있는데 다음 한 수가 궁금해집니다. 자, 올해 마지막 날 16강전 7번째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승민 선수와 신민준 선수의 경기이고요.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제1회 크라운 혜택의 16강전 7번째 경기입니다. 상변을 이 선으로 붙였네요. 네. 붙이고 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은 한 수 더 투자를 할까요? 강승민 선수는 우선 이 돌부터 완벽하게 안정을 시켜두고 판을 풀어가자라는 그런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여기 두는 것은 잘 안 떠올랐거든요. 저는 뭐 이렇게 두는 수 또는 둔다면 아예 이쪽부터 두어서 흙의 근거를 뺏는 수 또는 중앙으로 진출하는 수를 예상을 했지만 이 수는 백의 근거를 확실히 해두고 형태를 결정지어 두자라는 뜻인데요. 1분 남았습니다. 그냥 하나 해두고 역시 미생으로 만들면서 행마를 하자는 뜻은 똑같네요. 붙여둔 수가 이득인지 아닌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흙의 모양을
좀 웅크리게 만든 의미는 있지만 네. 1분 남았습니다. 또 꼭 이득이다라고 볼 만한 근거도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순간 흙이 젖혀 있는 게 편해져서 귀가 오히려 좀 단단해질 수도 있거든요. 자, 밀어간 수는 받아달라는 뜻이고 네. 심신 선수도 여기 받는 것보다는 뭔가 좀 효율적인 행마를 30초 남았습니다. 생각하고 싶은데요. 뭐 받아주어도 불만은 없지만 왠지 상대가 받아주세요 했을 때 보통은 좀 받는 수보다는 반발을 먼저 생각하기 마련이거든요. 좀 착하게 받아줍니다. 지금 현재까지 상변 흑돌과 상변 백돌은 어떤 돌이 더 약한가요? 여기까지 두어서는 백이 이제 거의 완벽하게 안정을 했고요. 네. 그 이수가 없을 때는 역시 흑이 좀 더 10초 남았습니다. 단단한 느낌을 받았죠. 강승민 선수가 그런데 상당히 단단하게 웅크려서 두는데 좀 힘을 꼭 비축해 두겠다는 뜻인데요. 네. 우선 근데 돌의 효율 면에서는 네, 속도 면에서는 좀 떨어져요. 지금 이수도 크죠. 다음에 젖혀 있는 수 또는 느는 수까지 오면은 이곳이 그대로 집으로 굳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고 바로 들어가요. 이수로 이선으로 뭐 달린다든지 해서 좀 10초 발빠르게 남았습니다. 두면서 수습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자, 여길 또 오니까 들어가네요. 순서가 재밌습니다. 일단은 흙이 더 넓게 벌려져 있는 느낌이고요. 네, 백은 단단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여기까지 지켰는데 넘겨줄 수는 없죠. 백은 어떻게 사는 게 정수인가요? 글쎄요. 강승민 선수가 여기를 벌리니까 거의 뭐 기세 한 수다라는 느낌으로 여기를 들어오긴 했는데 우선은 이 한 점 처리하는 것부터가 문제이긴 합니다. 날일자 또는 들여다봐서 살 수가 있는지도 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후수로 만약에 좀 궁색하게, 옹색하게 살게 되면 득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흙이 두터워지고 이런 곳을 오게 되면 이 한 점은 자연스럽게 고립되고 네. 자연스럽게 흙 모양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여기에 돌이 왔기 때문에 젖히는 수가 선수가 되면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해 놓았지만 여전히 미생의 형태이고요. 30초 남았습니다. 여기에서 그럼 다른 곳으로 다시 또 갈 수 있을까요? 둔다면 중앙 쪽으로 나간다거나 아니면 이 돌을 좀 더 압박한다거나 마지막 가능은 한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 자리는 우변 쪽에 있는 백돌과의 연결 수단을 보고 있는 건데요. 네, 지금은 한 칸 또는 날일자보다는 이수가 마지막. 훨씬 낫네요. 하나, 당장 둘, 건너가는 수를 보고 셋, 있어서 귀의 돌을 수습하는 데는 다섯, 이수가 훨씬 낫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되면 붙여서 넘는 수가 가능해졌죠. 네. 또는 이렇게 붙여서 솔직하게 넘는 수가 남았습니다. 이 선으로 마지막. 눈목지 한 수는 부분적으로 아주 좋은 행마였고요. 흙도 셋, 가장 안전하게 넷, 지켜두었고 다섯, 하나 여섯, 밀어서 응수를 묻는 일곱, 것도 있을 것 여덟. 같아요. 아홉. 자, 지난 대국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강승민 선수는 초읽기 때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네. 초읽기 상황에서 좀 흔들리는 경우를 여러 번 둘. 보여주었거든요.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조금만 더 일찍 여덟. 착점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한 9점 한 7, 8초 정도의 작전을 네. 하는 느낌이죠. 이렇게 된다면 우변 백도 뭐 완성에 가까워질까요? 눈목자가 생각보다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변은 살았고 거의 살았죠. 흙은 지금 막아가려고 하는 느낌인데 우변은 살고
귀의 집도 상당히 많이 깰 수가 있습니다. 다음 한 수로 여기를 두면 그래서 막아서 귀의 집은 확실히 지키고 의도를 미생으로 몰겠다. 막는 것보다는 훨씬 실전적이고 실리적인 수네요. 자, 백도 바깥쪽으로 나오는 자세가 가능해졌고요. 그 자리는 흙 모양의 급소 자리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눈목자로부터 이 행마는 강승민 선수가 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흙이 먼저 우변 쪽에 둔 것에 비해서는 네. 잘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백이 조심해야 될 부분은 젖히는 수강상 선수이기 때문에 이 돌이 아직은 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돌만 잘 돌보면서 우변까지 양쪽을 수습을 해내면 그래도 뭐 우변 쪽에서 처리는 괜찮게 됐다고 볼 수 있고요. (30초) 남았습니다. 정말 실전적이네요. 보통은 위로 늘어서 두는 게 일반적인데 백이 사는 게 싫다는 뜻이에요. 절대 살려주지 않겠다. 전 당연히 위로 늘 줄 네. 알았는데. 나의 10대를 불태우겠다. 10대 마지막 대구에서 정말 10대 다운 수가 나왔습니다. 10대의 바둑이네요, 이것은. 호구 칠 때 이것은 젖히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물론 젖혀서 집을 짓는 것도 있지만 뭐 네. 이런 식으로 가겠다라는 뜻 같아요. (30초) 남았습니다. 네, 강승민 선수가 좀 고민이 되겠네요. 신민주 선수가 지금 쉽게 두는 게 아니라 절대 두 눈을 허용을 하지 않겠다라고 네.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상당히 넷, 다섯, 타이트하면서도 일곱, 여덟, 아홉. 패기 넘치는 행마를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지금 신민주 선수의 작전이 어찌 보면은 좀 감명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는데 좀 성공 여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정말 밑에 쪽으로 갈 줄은 네. 정말 몰랐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양쪽 다 미생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 둘 중에 하나를 상당히 둘, 강하게 몰아쳐서 판을 네. 풀어 나가겠다는 뜻이죠. 다섯, 위로 늘었으면 그냥 쉽게 서로 일곱, 여덟, 쉽게 서로 안정하고 타협하고 큰 곳을 찾아 나가는 바둑이었다면 네. 신민주 선수의 이 이선으로 젖히고 호구 친 수는 이돌과 이돌을 쉽게 놓아주진 않겠다라는 선배님 오늘 집에 고이 보내드리진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한 수예요. 그렇다면 흙도 계속해서 백도를 갈라치겠는데요. 네, 지금 우선 여기부터 우선 근거를 없애고 두나요? 없애고 갈라가면서. 근데 흑의 입장에서도 이게 불확실한 작전이라는 거죠. 이돌이 못 살아있기 때문에 이돌도 지금 완생이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의 작전이 상당히 패기 넘치고 성공한다면 강력한 작전이 될 수는 있지만 흑도 분명히 모험은 모험입니다. 2선으로 이렇게 돌이 간 자체가 4선에 늘어져 있는 것보다는 효율 면에서는 떨어지고 네. 공격이 실패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 돌들이 좀 문제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더 네, 흥미진진하네요. 그렇습니다. 신민주 선수의 작전이 과감하고 통할지 안 통할지는 좀 여러 번 지켜봐야 되겠어요. 이래 놓고 또 손을 빼요. 우변 쪽을 봤을 때는 당연히 백을 좀 공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30초 남았습니다. 좌변 쪽이 워낙 넓은 곳이었다는 걸까요? 당장은 뭐 잡으러 가는 공격은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일 수도 있고요. 네.
또는 역시 이돌이 부담이기 때문에 공격이 쉽지 않다라고 본 것일 수도 있고요. 마지막 어, 이랬다가 저랬다가 조금 갈피를 못 잡겠네요. 밀고 난 후에 들여다보는 건가요? 지금 신민주 선수가 어떤 작전을 두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공격을 할까 하다가 뭔가 다른 쪽으로 돌리고 또 여기를 두어놓고 보니까 둘, 상변 네. 쪽을 네 이렇게 돌봐야 될 것 두어갖고요. 같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컨셉인가요? 글쎄요. 이제는 하변 쪽도 둘 것 같고 중앙 쪽도 둘 것 같고요. 해설자 헷갈리게 만들기 컨셉인가요? 지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신민주 선수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지금 어떤 의도로 판을 짜고 있는지를 제가 지금 잘 못 따라가겠습니다. 이수는 분명히 공격 쪽에 힘을 실었고 네. 미생으로 만들어 놓겠다라는 뜻이었다면 30초 남았습니다. 이수는 당장 공격은 좀 여의치 않을 것 같으니까 천천히 가자라고 했다가 밀어둔 수는 반대로 밀리는 게 싫었을까요? 그렇게밖에 해석을 네.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바짝 다가간 것은 이 정도 벌리는 게 보통인데 백이 마지막 다가오는 자세도 좋으니까 음. 둘, 지금은 좀 적극적으로 두자. 근데 다섯, 분명한 것은 여섯, 신민주 선수가 일곱, 이바둑을 여덟, 아홉, 뭐 유리하다고 판단한다던가 낙관하고 있는 그런 착점들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갈피를 못 잡고 있다 또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음. 확실히 판단을 마지막.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한 수 한 수를 두고 있는 느낌이에요. 네. 또 백이 다가오니까 결국에는 또 좌상 쪽을 살려뒀는데요. 네. 그렇게 된다면 처음부터 하나, 눈목자로 벌리는 둘, 것과도 비슷했을 그렇군요. 것 같아요. 네. 넷, 벌리고 다섯, 다가올 때 들어간 것 여섯, 같아졌죠? 일곱, 여덟, 아홉, 자, 늘어둔 수는 느려 보이지만 두터운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제는 백이 상변 쪽으로 한 칸 뛰더라도 연결이 되는 형태라서 마지막 흙이 자충이라서요. 연결이 되는 형태라 이 돌은 거의 공격당할 염려가 없고 그렇다면 단곳마이기 때문에 우변도 당장은 사정권에서는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흙의 행마가 불편하지 않느냐 지금 묻고 있어요. 획도 안쪽에서 집을 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네, 상변은 위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좁고 하나, 연결 또는 한 둘, 칸 뛰어서 행마를 이제 넷. 하겠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저는 근데 두 수 정도 거슬러 올라가서 바짝 다가온 수로 한 발 위쪽으로 두었으면 아, 흙이 좀 더 불편하지 않았을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흙이 벌리기는 어렵고 이 한 점을 버리기도 크고요. 행마하기가 흙이 좀 더 불편했을 것 같아요. 강승민 선수는 지금 역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들여다보았다는 것은 좌변과 이 상변 흑도를 갈라서 마지막 풀어나가자는 하나. 뜻이고요. 둘, 또 조금 더 넓게 네. 본다면 좌귀 여섯, 쪽의 흙도 네. 흙한 점도 공격할 수 있을 여덟. 것 같고요. 아홉, 이 많은 돌들을 엮어 가야 할 텐데 자, 두 선수는 모두 중반전에는 자신이 있습니다. 수읽기 또는 부분적인 마지막. 전투 이런 것에서는 둘, 두 선수 모두 자신이 있고 넷, 다섯, 지금 장면이 오늘 바둑의 첫 일곱, 번째 여덟, 승부처, 첫 번째 아홉. 전장이 되겠습니다. 네. 백이 공세를 취하고 있고요. 흑은 이돌과 이돌을 공격을 하지 않고 좌변 쪽으로 향했기 때문에 백의 돌이 많은 곳에서 우선은 버텨내야 되는 과제가 있고요. 네. 백이 흙을 잘 씌워가기만 한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서로의 과제는 30초 남았습니다. 백은 좌변과 상변에서부터 나온 돌을 차단을 해서 두어야 되고요. 흙은 연결이 된다면 가장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대로 백의 입장에서 연결시켜주면 아주 이상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이쪽 좌변 다섯, 전투가 가장 여섯, 중요하겠네요. 일곱, 네.
여덟, 아홉, 바로 막아갔습니다. 바로 막아간다면 일단 흑도 당장 끊는 약점은 노릴 수 네. 있을 것 같은데요. 끊어가는 것 마지막 최강이죠. 네, 둘, 백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넷, 차단의 형태는 나왔거든요. 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곳이 우선 모양상의 급소이고 이래도 차단을 해올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그리고 이래도 차단을 해온다면 마지막 하나, 그래도 흑도 안쪽에서 사는 공도를 마련하자고 할 수 네. 있거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쪽은 흑도 하나 받아둬야 네. 할까요? 백이 이렇게 마지막. 끊어오는 것은 하나, 흑이 안쪽 공도가 나오니까 셋, 같은 차단의 의미이긴 다섯, 하지만 여섯, 사는 일곱, 공도를 내주지 않고 여덟, 차단을 하겠다라는 아홉. 뜻이에요. 어, 한 수 한 수 어렵습니다. 입구자는 또 그- 밑에 있는 흑 한 점과의 연결을 어. 보고 있는 건데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수가 가능한지를 봐야 돼요. 이으면 아주 예쁘게 연결이 되거든요. 아. 이것은 백이 마지막 닭죽던의 닭죽던 개띠 강승민 선수가 넷, 지붕 쳐다보는 여섯, 격인데요. 일곱, 여덟, 그냥 두는 것도 가능한가요? 들여다보는 교환이 있다면 일단 깔끔한 연결이었는데요. 네, 들여다보았으면 백도 반발을 뭐 한 칸을 뛴다든지 반발하는 수가 있었겠네요. 네. 그래서 우선은 그냥 입구자를 두었고 이것은 백이 다시금 끝낼 수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쪽 또는 이쪽으로. 백도 일단 끊어 가겠는데요. 네. 연결시켜주는 순간, 마지막. 이렇게 연결이 되는 순간 둘, 전부 셋, 연결되면서 수습이라 백이 견딜 수가 다섯, 없고요. 네. 지금은 끝낸 한 수입니다. 여덟, 아홉, 이게 보는 사람이 조마조마해요. 강승민 선수의 초읽기 때는. 자, 조마조마하긴 한데 끊었을 때 지금 바둑 마지막. 자체는 하나, 흑이 좀 더 조마조마합니다. 네. 셋, 우선 차단이 확실히 됐어요. 다섯, 여섯, 글쎄요, 흑이 일곱, 당장 어떻게 여덟. 타개를 해야 될까요? 강승민 선수가 시간에 쫓긴 듯 허둥지둥 두긴 했습니다만 가장 강력하게 차단을 했고 네. 우선은 흑이 마지막 하나, 좌변 쪽 돌은 살 수는 있죠. 살 수는 있지만 넷, 이 돌이 계속 다섯, 곧마로 몰릴 가능성 또 일곱, 여덟, 아홉, 이 한 점은 힘도 못 써보고 맛도 노려보지 못하고 네. 그대로 잡힐 가능성이 있어서 백이 이수부터 시작된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치어가면서 시작된 접전에서는 백이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지금 흑이 위기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뭐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네요. 양쪽 다 뭐 한쪽은 수습이 확실히 가능하지만 이 돌은 상당히 시달림을 받을 것 같고 네. 좌하 쪽 이 한 점을 돌볼 이 겨를은 전혀 없을 것 같고요. 뭔가 백이 하자는 대로 끌려다니는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지금 여기가 있어서 버틸 수 있다라는 뜻이네요. 당장은 치중 가는 순간 이 돌은 잡히거든요. 네. 부분적인 사활로는 잡히는데 이렇게 씌어가는 수가 있어서 견딜 수가 있다는 수였고 그러자 백도 밀어 올리면서 계속 받으라고 강요를 하고 있죠. 네. 흑도 바둑의- 중앙을 안 받기에도 네, 싫고요. 바둑의 흐름이 엄청나게 급박해지고 있습니다. 네. 기세로는 2단 젖혀가면서 30초 남았습니다. 다시금 이쪽을 한번 노려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백도 미생의 형태이거든요. 네. 가령 좀 더 두터워지면은 이쪽으로 치받고 잡으러 가는 수도 남아있고 우변도 사실 아직은 사정권 안에 들어있고요. 그쪽을 먼저 또는 30초 막아놓고 남았습니다. 살 때 이렇게 살려서 타협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변 백도를 좀 노려봐야겠네요. 네. 두텁게 가네요. 상변은 한 칸 뛰는 수로 완벽하게 살아 있습니다.
허술해 보이지만 흙이 자충의 형태라서 이렇게 두고 붙여서 차단하자고 하는 것은 젖히고 끊을 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뚫어버리기 때문에 단수의 형태가 되면서 연결이 가능하죠. 네. (30초) 남았습니다. 흙은 일단 좌변을 지켜둬야 할까요? 신민주 선수가 막았다는 것은 이쪽을 먼저 공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고요. 손은 좌변 쪽을 향하네요. 우선은 지킬 것 지키고 천천히 마지막. 가자라는 뜻이네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단 중앙 쪽은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일단 실리로 손해를 본 건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될까요? 네. 다만 이 한 점이 그대로 들어가 버리면 흙도 피해를 입었죠. 네. 결국 부분적으로는 흙도 살았고 백도 괜찮은 모양을 갖췄고요.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는데 결국 나중에 이바둑의 포인트는 이 한 점이 맛이 남아 있는지 또는 좌변 쪽이 크게 집이 나는지 이게 중요해질 것 같아요. 지금 강승민 선수가 지켜두면서 여기가 집이 나면은 흙이 좀 곤란합니다. 네. 나중에라도 들어가서 맛을 노려야 되고요. 마지막에 흙이 늘어든 수도 정말 두터운 자리인데요. 네, 반대로 백이 호구를 치는 순간 완생의 형태 아닙니까? 네. 이돌이 완생이면 반대로 뭐 건너붙인다든지 끊어서 반격을 노릴 수가 있어서 늘어서 계속 미생으로 만들어 놓아야지만 이쪽 약점을 보강하는 의미가 있어요. 자, 여기 접전에서 또는 이쪽 처리에서 어떤 쪽이 어느 쪽이 선수를 잡을 수 있느냐. 지금 느낌으로는 흙이 선수를 잡고 귀 쪽 또는 여기까지 벌려서 하변 쪽을 건설할 수 있으면 그래도 흙도 얻어낸 것이 있네요. 이제부터는 선수를 뽑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네, 사실 차단되었을 때는 1분 남았습니다. 느낌으로는 흙이 좀 괴롭지 않을까 생각을 네. 했는데 냉정하게 여기를 막아놓고 두텁게 처리를 하고 나서 보니까 물론 백도 좋은 모양을 얻었습니다만 여기가 계속 눈엣 가시예요. 네. 이쪽이 집이라고 본다면 백이 집이 많은데 백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 불안 요소입니다. 백도 우변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고민이 좀 될 것 같아요. 네. 늘어둔 수가 30초 남았습니다. 잡으러 가자는 수는 아니지만 백을 상당히 불편하게 하고 있죠. 오. 공격으로 풀어나가겠다. 적극적으로 풀어나가겠다라는 한 수네요. 두 선수 이렇게 놓고 보니 정리하는 스타일이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변화를 통해서 적극적인 수법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것이고요. 네. 지금은 30초 강력한가요? 전혀 생각을 못한 수라서 뭐 이쪽으로 단수 치고 뛰는 것 또는 네, 신민주 선수는 그냥 버릴 생각인 것 같아요. 이 두 점을 버리더라도 뭐꼭 이어 놓더라도 이 돌이 좀 약해진 느낌이 있죠. 네. 네, 이제 좌변 전투는 일단락이 되었고 우변 쪽이 중요해지게 됐습니다. 제1회 크라운 혜택의 16강전 강승민 선수와 신민준 선수의 대국입니다.
결국 흑이 2점을 버렸네요. 바깥쪽으로 단수를 쳐서 버렸고 백이 5집의 이득을 보았지만 30초 상대적으로 이 돌은 더 약해졌고요. 네. 지금 흑은 호구 치는 수 아니면 꽉 이어두는 수, 더 강력하게 이렇게 몰아치는 수 등등을 생각할 수 있는데 뭐 뛴다든지 강승민 선수가 버텨가는 겁니다. 가장 지금은 안정적으로 두어도 여기 5집은 사실 생각해보면 백이 살아있는 입장에서는 단순히 집이에요. 집으로 득을 본 거지만 이 돌이 좀 더 급해진 의미가 있습니다.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중앙 흑 약점을 좀 노리겠다는 뜻인가요? 물론 노릴 수 있죠. 이렇게 누워서 노릴 수는 있는데 지금 백이 공세를 취하는 입장이 아니고 흑이 뭐 끊어간다든지 갈라간다든지 하면은 자연스럽게 약점은 보강이 되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 끊는 것도 약점 보강과 동시에 이렇게 백이 단수를 쳐주면 한 점은 잡으면서 보강이 되는 것이고 네. 백이 늘어서 버티면 좀 더 이 돌을 무겁게 만들었기 때문에 갈라간다든지 해서 더 급박하게 우변 쪽을 급박하게 만들면서 우변 쪽을 더 강하게 노리겠다라는 뜻이고요. 강승민 선수도 최강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이렇게 놓고 보니 넷. 하변 쪽이 다섯, 정말 여섯. 넓은 자리가 남아 있는데 누가 네. 올지 궁금하네요. 네. 상변에서부터 중앙까지 이어지는 이 전투가 정말 치열했던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두 선수 모두 치열한 바둑 또 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바둑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오늘 바둑은 두 선수답게 초반부터 아주 공방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네. 정말 이런 자리는 초반에 두어져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데 그러게요. 지금 느낌으로는 백수는 마지막 두어진 것 같은데 아직 주인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넷. 자, 강승민 선수의 역습 나왔네요. 드디어 이 흑돌을 노리는 흑돌의 약점 또는 단점을 노려가면서 역습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하나, 둘, 서로 약한 돌이 많은데요. 다섯. 흑돌 지금 행마가 불편하긴 하거든요. 이 돌은 네. 늘어야죠. 이렇게 잡힐 수는 없으니까 늘어야 되는데 흑돌, 네, 백도 같이 나올 겁니다. 흑은 여기 한 수를 지켜야 되는 부담이 있고 백은 이 돌을 살려야 되는 부담이 있고요. 네. 다만 강승민 선수가 버티면서 그래도 그냥 일방적으로 수세에 몰려서 처리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변화를 통해서 판을 풀어나가는 작전이 괜찮은 것 같아요. 끊었을 때 늘어서 강하게 버틴 것이 지금은 마지막 꽤 괜찮은 하나, 둘, 느낌이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 수 중앙은 괜찮은가요? 엄청나네요. 아니 지금은 중앙이 아니라 강승민 선수의 머리에 가려서 안 보이지만 전체가 끊어지는 약점이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싸우겠다는 이게 된다는 뜻인가요? 이야기인가요? 좀 사실 불확실하거든요. 뭐 이 단순히 아낄 수도 있겠지만 이 백돌을 가두지 못하면 전체는 잡혀요. 흑의 전체 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두었다는 것은 여차하면 이쪽 4분의 1 바둑판과 전체를 바꿔치기 하는 것도 염두에 둘 수 있다는 뜻이고 1분 남았습니다. 우선은 이 변화를 보고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겁나는데 정말 겁나네요. 네. 강승민 선수도 고민이 되죠. 역시나 흑이 나오는 변화가 조금은 그게 어려웠다고 본 네, 거네요. 서로 겁나긴 하는데 마지막 하나, 강승민 선수가 좀 더 겁이 났었나 봅니다.
이제 백은 우변 쪽을 지켜둘 텐데요. 네, 우변은 뭐 들여다보고 뭐 밀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잡으면 우변에는 한 집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 네. 사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겠죠. 네, 밀어가나요? 밀어서 응수시킨 다음에 받으면 거의 사는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뚜루 끊어갔으면 흙이 30초 남았습니다. 어떻게 두었을지도 참 궁금하네요. 네. 초 남았습니다. 자, 바둑은 정말 초반부터 지금까지 숨 쉴 틈이 없이 달려왔는데 네. 결국 이 바둑의 마지막.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좌하 쪽입니다. 셋, 백의 넷, 좌하 쪽 모양이 일곱, 그대로 집으로 굳어지느냐 아니면 흙이 먼저 숨 돌릴 틈을 숨 뺄 틈을 타서 좌하 쪽으로 가서 백의 집을 깰 수가 있느냐가 중요하고요. 네. 부분적으로 흙이 늘은 수 이후에 백이 끊어간 수가 다소 무리처럼 보여졌지만 그 이후에 강승민 선수가 버팀이 좋았어요. 버팀이 좋아서 지금은 흙의 모양 쪽으로 머리를 내밀면서 살자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백이 선수를 잡을 수 있으면 이것은 흐름이 완전히 백에게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신민준 선수는 이쪽도 물론 급하지만 지금 좌하 쪽의 백집을 다 내주게 되면 집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선수를 잡고 빨리 이쪽으로 와야 될 겁니다. 흙이 일단 중앙 흙 넉점도 지킬 겸 하변을 지켜두었는데요. 네. 백은 한 수 더 갈 수가 필요할까요? 지금 사활을 봐야 되겠는데요. 밀어서 두는 것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었을 때 백이 손을 빼게 되면 밀고 나서 둘, 젖히고 들어가면은 이곳이 옥집 모양이라서 네. 여섯, 당장은 사활이 좀 문제가 되겠네요. 아홉, 결국엔 한 수 갈 수를 해야겠네요. 네. 이렇게 두어 놓으면 거의 살아 있습니다. 이것은 흙이 마지막. 하나, 조여 들어오는 수가 마땅치 않아요. 살아 있고요. 넷, 다섯, 가장 냉정할 수 같네요. 이렇게 살아두는 것이. 여덟, 아홉, 미는 것은 조금 더 득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없는지를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막아서 받아주면 이렇게 이어서 살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것은 모양은 나빠 보이지만 네. 공배를 채웠기 때문에 끝낼 수를 노리고 있죠. 이런 쪽이 다 절대 선수로 듣고 있는 겁니다. 자, 선수를 잡기 마지막. 위한 하나, 둘, 머리 싸움이 셋, 치열할 것 넷, 같습니다. 다섯, 흙이 잘 응수를 해야 되는 장면이에요. 여덟, 아홉, 일단 막아두었고 네, 네, 백은 역시나 꽝입니다. 있겠죠. 지금 선수가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네. 흙을 지키게 만든 다음에 이쪽에 손이 돌아오면 물론 크게 울타리를 칠 수도 있지만 이 정도로 지켜서 좌변이 다 집으로 되는 순간 셋, 지금 그래서 넷, 틈이 그럴 겨를이 없다는 거죠. 여기를 지킬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무엇보다 급한 곳은 이곳입니다. 30초 남았습니다. 그리고 흙이 하나 늘어든 수로 인해서 이런 곳들이 지금 흙도 듣고 있어요. 네, 다음에 약간의 움직이는 맛이 남아 있으니까요. 네, 단수치고 움직이는 수가 있어서 결국 상변을 휘몰아쳐서 좌변, 중앙, 우하까지 이어진 싸움은 마지막. 좌하 쪽에서 결말을 볼 것 같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3자리에 붙이게 된다면 귀에서 사는 데는 음. 크게 문제가 없겠죠. 네,
끼워 이으면 호구를 쳐서 마지막 생각보다 크게 사는 형태가 나오네요. 네. 이렇게 단수 치는 것도 나갈 네. 수가 있거든요. 5, 6, 7, 8, 9. 그렇다면 대신 백은 선수를 뽑아서 하변 쪽으로 갈 수가 있겠네요. 자, 문제는 이쪽도 흙이 맛이 어마어마하게 나쁘거든요. 끊는 수도 있고, 거기를 네, 그렇게 빨리 두나요? 슬라이딩을 해버리는데 사실 여러 가지 맛이 있어요. 여길 들여다봐도 아주 맛이 고약합니다. 이쪽으로 막는 것은 뭐 그냥 예를 한 가지 들자면 네. 여기 찝는 수가 수순을 이쪽 먼저 할까요? 이렇게 끊고 이렇게 찌르고 나와서 끊는 수가 남아있기 아. 때문에 뭐 들여다보는 맛도 상당히 나쁘고 네. 지금 이쪽 끝낼 수도 노리고 있고 강승민 선수는 집을 줄여두고 여기만 마무리를 잘하면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흙도 가장 깔끔하게 지켜뒀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최강이죠. 사실은 이래도 맛은 있지만 최대한으로 집을 지켜야 되고요. 백도 계속해서 찌르고 들어옵니다. 조금 백의 입장에서는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부터 먼저 물어본다든지 흙의 맛을 더 이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은 흙도 깔끔하게 처리가 됐습니다. 중앙도 자연스럽게 지켜졌고요. 두는 것으로 봐서는 강승민 선수가 조금 낙관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될 정도로 쉽게 두고 있거든요. 이 수는 상당히 쉬운 수예요. 흙이 상대하기도 쉽고 또 백의 입장에서는 뭔가 더 고민을 할 수 있는 장면에서 그냥 이 정도만 할게라는 느낌이라서 네. 한번 일단락이 되면은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좌쪽의 흙이 살아둔 것이 컸네요. 네, 우선 좌쪽 크게 득을 받고 나중에 이곳은 있고 한 칸 뛰는 끝내기도 남아있죠. 아, 어느 한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백은 먼저 하변 쪽을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흙에게 받아달라는 뜻이겠죠? 네, 지금은 뭐 받고 이 정도로 진행이 된다면 한번 계산을 해보죠. 이곳이 처처 있고 나서도 갈 수가 또 필요하다면 12집 이렇게 되면 18, 23, 25집 32, 41, 42, 50 한 3 정도 옥집이 납니다. 네. 100은 5집 9, 10, 11 상변을 계산하기 어렵네요. 상변을 잠시 후 해야죠. 11, 셋, 1분 17, 남았습니다. 20, 23, 27, 30. 여기를 지금은 도저히 계산하기가 어려운데 한 30 이렇게 둔다고 보면 한 32, 셋 정도로 보겠습니다. 네, 32, 셋, 36, 40, 46. 넘어가 있다고 보면 50집 가까이 나거든요. 이쪽을 백이 잘 막아서 최대한 집을 만들 수 있으면 덤이 조금 부담스러운 형태고요. 1분 남았습니다.
확실히 이 수는 강승민 선수가 나쁘진 않다라는 판단으로 둔 수인데 대신 지금도 역시 이쪽 경계선을 잘 그어야 된다는 숙제는 남아 있습니다. 네. 흙은 우변 쪽 받아야 되나요? 지금 손 빼려고 하고 있네요. 손 빼는 게 가능합니까? 여기를 두면 있는 것은 붙여서 이 돌들이 잡히죠. 5점이 잡히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찔러왔을 때 이렇게나 이렇게 버티겠다는 뜻인데 그리고 이런 수들도 다 버티겠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흙이 이쪽으로 선착을 해서 이 석점을 잡을 수 있으면 버티는 것이 말이 되는데 네. 마지막 지금 신민준 선수도 받으면 나쁘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버팁니다. 백은 이제 우변 쪽을 건드려 가겠네요. 네, 거기 자, 좌하 쪽이 마지막 승부처일 줄 알았는데 자, 우하 쪽과 하변 쪽 수익기가 정말 마지막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있는 것은 이 돌이 잡히면 마지막 글쎄요. 하나, 이게 개가가 셋, 넷, 될까요? 여섯, 일곱, 여덟. 이어서 바꿔치기로 백도 먼저 우변 쪽을 잡기보다는 하변 쪽을 1분 먼저 남았습니다. 좀 네. 정리를 해야 될까요? 이런 곳을 먼저 둘 수가 있거든요. 흙이 이런 식으로 받아주어야 된다면 그때 잡으면 흙이 득이 없어 보여요. 그냥 붙여서 사실 백이 바꿔치기 쪽으로 가는 게 깔끔했습니다. 지금 흙이 받아야 된다고 본다면 여기 잡는 게 1분 남았습니다. 몇 집입니까? 얼핏 봐도 20집은 네. 돼 보이는데요. 이렇게 받는 것과 비교를 하면 흙집이 5집 차이 15, 20, 한 3, 4집짜리거든요. 근데 여기를 두었을 때 흙이 받아야 된다고 가정하면 여기를 다 잡는다고 해도 20집 잘 보아야 20집. 30초 남았습니다. 백이 하변을 붙였다는 뜻은 하변 쪽을 살리겠다는 뜻일 텐데요. 오히려 좀 덩치가 좀 커졌죠. 게다가 이런 식으로 악수를 두어주면 여기도 남았고 연결하는 자세도 깔끔하지가 않고요. 이런 곳은 흙이 다 선수로 듣고 있습니다. 흙은 약점이 지금-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선택은 백이 잘못한 것 같아요. 붙인 수는. 30초 남았습니다. 실전적인 연결이네요. 그냥 미는 것은 늘었을 때 있는 것은 결국 또 약점이 남고 네. 이쪽으로 있는 것은 패맛이 남아 있어서 그러나 이렇게 되는 것은 버리는 것보다 확실히 못해요. 아까 버리고 이쪽으로 가는 것이 나았습니다. 지금은 흙이 이쪽 처리만 해놓고 우변으로 돌아가더라도 백집이 많이 깨져 있는 데다가 하나 더 둬야 되거든요. 확실히 백이 좀 손해를 봤어요. 30초 남았습니다. 하지만 또 집 차이는 그렇게 또 크게 나진 않을까요? 부분적으로는 손해를 봤지만 백이 여기를 오면서 하나, 끝내기 수단이 남아 있습니다. 셋, 지금 봤죠? 이렇게 두고 젖혀서 끝내기를 하는 수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받아두었고요. 자, 흑의 입장에서는 상변 쪽을 뭔가 중앙 쪽을 득을 보아놓고 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자, 지금 다시 백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됐거든요. 생각보다 집이 좀 나겠는데요. 네.
30초 남았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면 여전히 백이 좋네요. 보실까요? 여기를 이렇게까지 집이 나면 백집이 깔끔하게 다시 네. 정리가 됐어요. 흙집은 크게 변동사항이 없는 거죠. 지금 여전히 흙집은 53 정도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고 이렇게 정리가 되면 다시 계산을 1분 해보죠. 남았습니다. 여기가 한 30집은 나거든요. 물론 흙이 조금 끝내기 하는 수단이 남았지만 30집, 33, 35, 40, 100도 50집은 넘게 나 있습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차이가 좀 네, 나는데요. 100이 남기겠네요. 그쪽을 또 따내서 깔끔하게 끝내기를 합니다. 강승민 선수가 이 바둑은 가져가겠네요. 강승민 선수가 중앙 쪽에서의 그 정리하는 방법이 좋았던 걸로 볼 수 있겠네요. 이쪽에서의 버팀이 결과적으로는 꽤 성공을 거둔 거예요. 네. 지금은 거의 반면으로 흙이 뭐 조금 남길까 하는 정도의 차이이기 때문에 승부는 났습니다. 강승민 선수가 2수부터 상당히 쉽게 둔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계산이 정확하네요. 신민준 선수도 하변 쪽에서 조금 더 강하게 둘 수 없었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남는데요. 어느덧 형세도 다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자, 신민준 선수는 분명히 주도권을 잡았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중앙 전투에서 분명히 우변을 공격하는 입장이었는데 백이 버티면서 몇 수 진행되다 보니까 후수로 여기를 연결할 수밖에 없었고 거뒀죠. 네. 백이 너무 깔끔하게 살아버렸어요. 그것도 흙의 형태가 좋지 않은
결국 이쪽 공격에서 실패를 한 것 같아요. 바로 그쪽이 좀 궁금하긴 했었죠. 네. 강승민 선수 오늘 봐도 자신의 스타일대로 잘 뒀습니다. 네, 정말 뚝심 있게 끝까지 네. 잘 밀고 간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잘 나가는 후배 중에 한 명. 어찌 보면 부담스러운 상대일 수도 있는데 네. 본인의 바둑을 잘 두면서 엎치락 뒤치락 했지만 난국을 자신의 것으로 가져왔습니다. 강승민 선수 대단합니다. 신민준 선수를 상대로 100불계승을 거두었습니다. 10대의 마지막을 조금 아쉽게 보낸 신민준 선수이고요. 하지만 20대부터는 더 꽃을 피울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강승민 선수도 내년 한 해 자신의 것으로 만들겠다는 포부가 엿보이는 일국이었습니다. 네. 오늘 초반부터 강승민 선수가 재밌는 행마들을 많이 네. 보여줬는데요. 초반부터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상변에서도 재미있는 행마들 또 기세의 충돌이 있었고요. 네. 지금은 백이 우변 쪽을 처리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도 흙이 늘어두면은 젖혀 이어서 사는 것이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면서 어찌 보면 돌이 좀 때이르게 이선으로 갔지만 네. 미생으로 만들어 두겠다라는 신민준 선수의 작전이고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오락가락한 느낌이 있죠. 공격을 하는가 하는 것 싶더니 좌상으로 가서 이교환을 해두고 또 좌변을 벌리는가 싶더니 여기를 하나 밀어두고 이렇게 두었어요. 네. 사실 이때는 신민준 선수도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판을 짜나가야 될지 좀 고민이 많아서 계속 생각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네. 공격을 할까 아니면 쉽게 둘까 뭐 이런 고민이 많았던 것 같고요. 늘어둔 수로부터 백의 반격이 매서웠습니다. 네. 늘어서 두니까 이돌들의 행마와 또 좌변 흑돌의 행마가 좀 불편해지면서 들여다보고 입구자로 두어서 반격을 시도를 했고요. 이때는 확실히 백이 좀 주도권을 잡은 것 같아요. 네, 젖혔을 때 이렇게 두어서 우선 차단을 해서는 백이 주도권을 잡았고요. 다만 여기서도 흑의 처리가 좋았습니다. 당장 이쪽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한 칸 뛰어서 먼저 모양을 네, 잡아주었고요. 먼저 모양을 잡고 백이 이런 식으로 잡으러 오면 흑도 이쪽에 씌어가는 또는 이렇게 씌어가는 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백이 밀어 올리면서 받을 때 여기 막은 수가 또 두터워서 네. 이쪽 처리는 흑이 아주 잘했습니다. 이렇게 두고 살아서는 흑도 주도권을 내준 듯 했지만 처리가 잘 됐고 는수까지 팽팽한 국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승부처인데 끊어서 버틴 것이 우선은 흑의 놀라운 수였어요. 네, 흑의 계획에는 흑의 또는 이 머리에는 신민주 선수의 계획에는 없던 수였을 네.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집으로 득을 본 다음에 계속 이쪽 약점을 노리자는 뜻이었죠. 결과적으로는 어땠을까요? 끊고 이렇게 두는 것이 백을 무겁게 만들고 갈라가는 행마의 리듬처럼 보이기는 했지만 네. 백이 이렇게 또 반발을 하고 또 버텨가니까 흑의 처리가 상당히 어려워졌거든요. 네. 이쪽 부분에서 흑이 조금 더 네. 좋은 수가 있는지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냥 씌운다든지 아니면 이전에도 단수를 치고 글쎄요. 좀 오래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수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실전보다는 좋은 결과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를 지킨다든지 아니면 지금 끊어서
이런 식으로 둔다든지 하는 네. 것도 나았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흑이 이어둔 수가 약간 완착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네요. 지금 끊는 게 괜찮아 보이네요. 음, 여기를 이어두고 끊으니까 이 돌이 좋은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돌파하는 수가 가능해졌거든요. 네. 후수로 여기를 지켜서 살아야 돼서는 백이 여기서는 또 그 흐름이 바뀐 것 네, 같고요. 백이 상당히 좋은 형태로 흑진을 깨고 들어오면서 살았고 네. 백이 좌하기를 내주긴 했지만 그 이후에는 깔끔한 처리를 통해서 쉽게 마무리를 하면서 강승민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고요. 중앙 쪽 처리가 강승민 선수의 승인 그리고 신민준 선수의 패인이었습니다. 네. 2017년도 마지막 날을 승리로 거둔 강승민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네, 강승민 선수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해 마지막 날의 승리로 장식을 했는데요. 승리 소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초반에 제가 좀 빨리 그 흙집을 깨려고 해서 네, 그때부터 약간 열버져가지고 조금 기분 나쁘다고 봤는데요. 네. 나중에는 흙이 조금 바둑이 오는데 좀 어려워가지고요. 네.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도 역시 비관하고 계셨군요. 아니 그 전판보다는 네. 괜찮다고 봤는데 아, 네. 좋진 않다고 봤어요. 네. 아, 그렇군요. 그럼 좀 유리해졌다, 좀 괜찮아졌다라고 판단한 게 언제쯤이었나요? 제 쪽에서 우아기 쪽에서 우변 네. 쪽에서 네. 그래도 원래 더 잘 될 수 있었다고 봤는데 그래도 저 정도면은 아, 이쪽 예,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쪽에서는 잘 됐다고 봤는데 네. 제가 거기 타겟 안 하고 제가 끄는 자리 있잖아요. 아, 여기요. 예, 네네. 그게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아, 역시 그렇군요. 그렇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살았을 때는 또 잘 처리가 된 거 아닌가요? 원래는 무리 같은데 흙이 네. 좀 공격을 잘못해가지고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좌기 쪽에 흑이 살았을 때도 여전히 백이 괜찮은가요? 이쪽에 귀사리하고 이선 이렇게 들어갔을 때. 형사 판단은 잘 안 되는데 뭔가 네. 제가 그렇게 뭔가 느낌은 괜찮다고 봤어요. 집이 없어가지고 또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강승민 선수 내년이 무술년 개띠의 해라고 하는데요. 강승민 선수의 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년 뭐 목표 어떻게 되시나요? 일단 뭐 크라운 혜태베가 지금 올라가 있으니까요. 네. 뭐 그것도 준비 잘해야 될 것 같고요. 뭐 GS 칼텍스배도 좀 이제 성적을 좀 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준비하고 뭐 내년에는 조금 더 열심히 해가지고 뭐 제일 좋은 성적 이때까지는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떤 각오가 좀 느껴지는데요. 내년 많은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특히 이번 대회에서 좀 느낀 점이 많은 게 선수들이 이제 내년에 특히 이제 좀 독하게 좀 열심히 해야겠다. 네. 이런 것들을 좀 느끼게 해준 선수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계기가 이 크라운 혜태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강승민 선수도 그렇지만 다른 선수들도 이 크라운 혜태베를 계기로 좀 내년에 각오를 다지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다 우승 후보 같지만 강승민 선수도 지금 우승 후보 신민준 선수를 꺾었기 때문에 또 한 명의 우승 후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6강전 7번째 경기는 신민준 선수를 상대로 강승민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고요. 다음 마지막 8번째 경기는 김진희 선수와 박현수 선수의 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